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 시 2강 자기소개서 2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자기소개서 1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떤 걸 쓰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2는 문법, 그쵸? 문법과 어떻게 하면 표현을 쓰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표현은 무엇이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문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문법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1급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1급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 대학생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급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문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동사 는다고 하다에 대해서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나요? 혹시 간접화법. 우리가 간접화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문법은 너무나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 문법은 우리가 어때요? 한 2급. 2급이면 초급에서 공부하는 문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문법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표현, 그 다음 는다고 하다 간접화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간접화법은 너무 중요하고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고 제가 게시판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공지사항에 조금 더 보충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뭐 질문을 해도 좋고 나는 이 문법을 안 배웠어요. 몰라요. 그럼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세 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사 을를 쌓다. 우리 쌓다를 배웁니다. 쌓다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쌓다? 아니면 물건을 쌓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쌓다는 여러 가지 의미처럼 점점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같은 말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런데 왜 교수님 쌓을 수 있었다로 써야 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 문어체는 뭐예요? 쓸 때 사용하는 어휘.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중하게 또 조금 더 멋있게 그렇게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했다보다는 우리가 쌓을 수 있었다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지식을 배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다보다는 쌓았다를 쓰면 조금 더 자기소개서에 멋진 어때요? 멋진 자기소개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명사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경험을 쌓았다. 지식을 쌓았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교내외 활동, 그쵸? 교내외 활동에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입사 후 포부. 나는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명사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건 어디에 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가 성격을 말할 때, 성격 단점을 말할 때 사용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극복하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나는 뭐 노력하고 있다. 또 뭐 농구 선수가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운동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저는 성격이 뭐 내성적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쵸?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저는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의 성격을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용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은 어때요? 뭐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명사에 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명사을를 바탕으로 라고 보면 되겠죠. 바탕으로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 사람은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 업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거 바탕은 기초가 되다. 여기 보시면 기초가 되다, 기본이 되다. 나는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바탕으로 무역 업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입사 후 포부. 그쵸? 그리고 지원 동기에 쓰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나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그쵸? 아르바이트 아니면 여행, 여러분 여행도 좋죠, 여행.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을 한다면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표현들은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이것을 맞춰서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탕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 여행, 뭐 경험, 그리고 또 여러분의 뭐 외부 활동, 그쵸?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모두 다 표현을 넣어서 쓰면 좋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거는 뭐예요? 영화는 실제 있었던 게 기초가 된다 이런 거죠. 뭐 만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는 원래 만화였는데 지금 영화로 바꿨다. 처음, 기초, 기본이 뭐니?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탕으로는 외부 활동이나 뭐 지원 동기 또 여러 가지 입사 후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건데 이런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잘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요리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했습니다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습니다로 썼어요. 그런데 했습니다를 조금 더 우리가 멋있게
자기소개서에 맞게 한번 바꾼다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멋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자기소개서,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을 배웠고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월급은 적었지만 홍보에 대한 일을 배우면서 경력이 생겼다. 생겼다. 우리 이거 좀 비슷하네요. 경력이 생겼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경력을 쌓았다. 그쵸?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경력이 생겼다. 그런데 경력을 쌓았다.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멋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생겼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뭐로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가 생겼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쵸?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기본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표현 세 가지는 세 가지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좀 잘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법이죠. 간접화법. 제가 아까 우리가 짧게 인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간접화법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간접화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복습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모르겠다. 그럼 천천히 한번 잘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화법은 우리가 의미가 있죠. 뭐예요? 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간접화법의 반대는 직접이에요. 뭐냐면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를 직접이라고 해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어때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이 사람. 얘를 뭐예요? 간접인 거예요. 그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표현으로는 는다고 생각하다, 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간접화법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을 했어요. 자기소개서에 필요하게 제가 바꿨기 때문에 다른 간접화법도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저는 최선을 다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쓸 때 내가 느낀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때요? 한 말을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글로 쓰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아버님이 옷가게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느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성장 환경에 조금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성장 환경.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고 간접화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쓰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는다고 하다, 듣다, 보다, 읽다 다 같은 의미로 같이 한번 볼게요. 뉴스에서 내일은 비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자기소개서에 쓸 때 뉴스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기에 문법을 썼습니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어렵다고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동사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형용사, 동사, 명사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간접화법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들은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면접을 배우지만 면접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듣고 내가 표현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어요. 어때요? 한국에서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런 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뉴스, 일기 어디에서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는다고 하다의 형태를 좀 볼게요. 형태. 우리 형태는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일 때 동사, 형용사, 명사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형태를 보시면 지금 조금 너무 많지만 간접화법은 제가 한 장을 모아서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고요. 불규칙 중요하죠? 근데 명사는 불규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도 있고요. 네, 여기 명사 이가 얘는 받침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차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화법은 동사, 형용사, 명사, 현재, 과거, 미래 모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간접화법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한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모두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현재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이건 현재예요. 근데 일단 누구씨가 왜냐하면은 간접화법은 아까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누구씨가 밥을 먹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말해서 얘가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바꿔요? 먹어요는 동사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누구씨가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먹다가 있는데 먹다는 는다고 받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접화법을 보실 때는 꼭 이거에 있는 형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다고 했어요. 동사고 현재라는 거.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씨가 날씨가 추워요 라고 말했어요. 추워요는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는 어떻게 바꿔요? 그쵸? 춥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현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동사, 형용사. 그럼 우리 명사를 볼까요? 누구씨가 학생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학생이에요. 학생.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학생이라고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쵸? 얘는 모두 현재예요. 그래서 간접화법은 어때요? 동사, 형용사, 명사 모두 현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우리 과거도 있겠죠, 여러분. 과거는 뭘까요? 과거는 우리가 동사, 형용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명사는 어때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보시고요. 부정형은 어때요?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하다, 좋았다고 하다 이거는 동사, 형용사 똑같아요. 받침이 있고 없고. 근데 명사는 다르다는 거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여러분 동사일 경우는 안 왔다고 하다고요. 얘는 안 타고 하다예요. 여기 at이 얘는 없다라는 거. 형용사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과거죠, 여러분. 과거는 일단 8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는 뭐예요, 여러분? 과거. 그쵸? 과거.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그쵸? 누구씨가 오늘 8시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죠. 일어났다고 했어요. 과거. 그 다음 누구씨가 어릴 때 키가 작았어요. 작았어요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죠. 작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인데 동사와 형용사는 과거가 똑같다고 했어요.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릴 때 꿈이 기자였어요. 얘는 뭐예요? 명사. 그렇죠? 명사니까 명사인데 기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자였다고 했어요. 기자였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명사에서 선생님 받침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었다고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고하다는 여러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과거인데 미래로 바꾸고 현재인데 어때요? 과거로 바꾸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미래는 동사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미래는 동사와 형용사도 비슷하죠. 똑같죠. 근데 얘는 미래고 형용사는 추측이에요. 형용사는 어때요? 여기서 미래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가 온다는 거. 명사도 추측의 의미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을 거라고. 받침이 없어요. 르 거라고.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사는 지금까지 어때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똑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일 거라고 똑같아요. 얘는.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나요? 그 다음 부정형은 동사지 않을 거라고 하다. 형용사도 지 않을 거라고 하다. 똑같아요. 근데 명사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가 아닐 거라고 하더라도 바뀐다는 거. 그래서 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문법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누구씨가 고향에 갈 거예요. 갈 거예요는 뭐예요, 여러분? 미래. 일단 미래. 그럼 얘는 동사, 형용사, 명사. 뭐예요? 동사. 그쵸? 동사니까 갈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갈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갈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누구씨가 100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얘는 뭐예요, 여러분? 미래죠. 을 거예요. 미래인데 미래의 추측이죠, 아마. 근데 얘는 뭐예요? 형용사. 그럼 어떻게 바꿔요? 좋을 거라고 했어요. 네. 근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씨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학생일 거예요. 얘는 뭐예요? 명사. 미래인데 추측이에요. 그 다음 명사. 우리가 아마가 있죠. 아마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배운 형용사와 명사는 미래일 때는 아마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쵸? 왜냐하면 형용사랑 명사는 미래가 있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추측이라고 했어요. 추측.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씨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학생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사일 때 제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어때요? 학생 받침이 있어요, 일 거라고. 기자 뭐예요? 기자일 거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간접화법을 할 때 보통 학생들이 명사 우리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생각하고 미래에서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써요. 그러면 틀려요. 얘는 두 개 다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미래까지 여러분 해봤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먼저 간접화법은 과거가 뭔지, 미래가 뭔지, 현재가 뭔지, 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쵸?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접화법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간접화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접화법에서 쟤는 자기로 바꿔야 되겠죠? 나예요, 나. 그 다음 제가는 여기 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저는 자기는. 여기 는이 있어요. 여기 는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나예요, 나. 나를 우리는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자기야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는 제,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호가 말했어요.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선우 씨가 저는을 어때요? 자기는 이렇게. 자기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만났어요는 뭐예요? 과거. 그쵸? 그 다음 동사. 그러니까 만났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저는 나왔는데 여기에 나는 쓰면 돼요? 안 돼요? 간접법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외워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혹시 불규칙 기억나요, 여러분? 저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불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특별한 거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어때요? 이거 왜? 몰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간접화법에서 얘도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또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했어요를 써야 돼요. 있는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뭐뭐뭐 있다 하고 없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우리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다고, 없는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얘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도 스페셜합니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없다고, 있다고 이렇게 써야 돼요. 없다고, 있다고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이 얘는 간접화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그렇죠. 재미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재미없다고. 그럼 멋있다. 여러분 멋있다는 어떻게 해요? 멋있다고. 그렇죠. 멋이 없다. 멋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약속인 거예요. 간접화법에서 있다고 없다고. 여기 는이 없다라는 약속이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제가 이것은 간접화법에 나오면 꼭 시험 문제에 낸다는 거. 이렇게 너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렵지 않고 아, 중요한 거 이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접화법을 하면서 명사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일기예보, 뉴스, 잡지, 책에서. 그래서 보시면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했어요. 여기에 뉴스에서 이것은 어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도 듣지만 일기예보 어때요? 날씨. 그쵸? 날씨. 그 다음 뉴스, 잡지책, 아니면 책을, 아니면 뭐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명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했어요. 오다 동사. 맞아요?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뉴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많다고 했어요를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그쵸?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람을 쓰지 않고 이렇게 명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터넷, 일기예보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화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간접화법? 간접화법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통 성장 과정, 성장 환경에 적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배운 간접화법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연습 문제인데요. 1번에 한국의 우체통은 빨간색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들었어요. 아니면 뭐 친구에게 들었어. 아니면 뭐 뉴스에서 봤어. 다 괜찮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일단 빨간색이죠. 얘는 뭐예요, 여러분? 명사네요. 명사.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좀 시간을 드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까요? 쓸 수 없는 학생들은 혼자 한번 말하기 해봐도 좋겠죠? 그쵸? 한국의 우체통은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명사인데 받침이 있어서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의 우체통은 무슨 색이에요? 한국의 우체통은 빨간색이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에서 살면 편리할 거예요. 여러분 편리할 거예요. 편리하다.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 살면 편리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할 거예요. 미래니까 일단 미래. 그쵸? 편리할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미래네요. 그 다음 뭐예요? 얘는 동사. 그쵸?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죠? 뭐예요, 여러분? 써볼까요?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좋아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간접화법이에요. 왜 교수님 했어요예요? 이 문법은 우리가 동사, 형용사, 명사, 다고라고 뒤에는 항상 했어요라고 씁니다. 했어요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아니면 뭐뭐 뭐 다고 이렇게 했어요 과거로 쓴다는 거. 그 다음 4번. 한국 사람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먹어요. 동사. 얘는 뭐예요? 현재 과거? 현재. 그쵸?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쵸? 먹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정말 한국에 대한 문화거든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는 생일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뭐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어 공부는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형용사예요. 맞아요? 이는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이거 좀 중요하죠? 네.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제가 그때 말했죠. 재미있는다고.
안 되겠죠? 네.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잘못 써 있네요. 재미있다고. 예. 재미있다고. 이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 재미있다고예요. 근데 재미있다고는 여러분 짧게 줄여서 말할 때 사용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네. 그 다음 뭐뭐 회사가 좋아요. 좋아요 형용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좋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죠, 여러분? 네, 간접화법. 한국 회사는 재미있어요. 우리 아까 똑같죠? 재미있다고. 이건 맞아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한국 회사에 대한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야근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국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들은 것들을. 네. 이럴 때 질문을 간접화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표현을 3가지 배웠죠. 첫 번째 우리가 쌓다, 두 번째 극복하다, 세 번째 바탕으로, 그렇죠. 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3가지를 배웠고 간접화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접화법에 질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운 이거 표현 3가지와 이 문법을 사용을 해서 잘 적용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진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면접 1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시에서 이력서를 배웠고 오늘 자기소개서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이제 어때요? 합격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직접 면접을 봐야 해요. 그럼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을 볼 때 어떤 옷을 또 준비하고 어떤 질문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